안녕하십니까. LSITC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맡고 있는 김성민 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할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것, 현장 적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배경과 관련돼서 DT 가속화라는 주제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로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내용,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하고 솔루션,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이 이제 들으셨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애로사항을 제조기업에서 많이 겪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좀 찝어낸다면, 숙련된 노동자가 좀 부족해졌다는 것, 그리고 공장 현장에서의 환경의 안정성 위험,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대부분의 30년, 심지어 40년 가까이 되신 그런 숙련자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어떻게 후배들한테 전수해서 안정적으로,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장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DT 기술들이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련된 어떤 이 운영자, 작업자분들이 만약에 공장에 출근을 못하게 됐다, 그럼 공장 운영에 지대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장은 또 운영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DT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능화, 자율화,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혁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IoT, 클라우드, 그다음에 머신러닝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죠, 분석하려면. 그래서 공장에서는 IoT, 센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고급 분석을 통해서 그런 숙련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대표적인 부분이 예측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측 가능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게 현장 적용되냐면은 물론 이게 지능화, 또 자율화,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DT 가속화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맥킨지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해보면은, 이 DT 가속화를 위해서 이게 도입되고 있는 기술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IoT를 활용한 실시간 KPI 대시보드입니다. 굉장히 식상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IoT 데이터를 이용한 KPI인데, 여기 이제 실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IoT 데이터입니다. IoT 데이터는 결국은 기계적인 데이터죠.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현장에서 바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KPI를 본다는 얘기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대시보드로서. 근데 그거를 CEO 레벨까지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운영을 위한 운영자를 위한 기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실제 공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설비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지 보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프라, 이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인프라가 되겠고, 그 인프라가 갖춰진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레벨로 간다면 앞에 인프라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로봇 자동화라든지 3D 프린팅 다 말은 나옵니다. 그다음 공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고요. 개념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수의 리딩 기업들도 아직은 첫 번째 DT 가속화에서 이제 첫 번째 도입하는 그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 넥스트 레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
공장 현장에 IoT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있는데, 저희 이제 LS 그룹의 LS 일렉트릭이 세계 등대 공장에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대 공장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IoT 데이터를 상당히 많은 부분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갖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은 바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술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신 트렌드로 그 가트너에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IT 쪽에서 뭐 새로운 용어가 자꾸만 많이 나오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또 패브릭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패브릭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만은, 저희 쪽 특히 이제 이런 그 빅데이터 플랫폼 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하고 파운데이션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데이터 파운데이션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물리적인 거나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나 이런 저장소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다양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갖춰놓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뭐 RDMS, 그 다음에 뭐 BI 툴,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저장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리파지토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또 솔루션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현업에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누굴 제일 먼저 컨택을 하게 되나요? 결국 IT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IT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IT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하는 부분을 시스템적인 거 여러 가지 고려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많은 시스템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또 정제해서 보통은 마트라는 걸 구축을 해서 제공해야지만 또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없애자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분석가가 바로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밑에 있는 뭐 RDMS니 뭐 BI니 데이터 레이크, 이거 몰라도 된다 이거죠. 데이터 파운데이션만 접근하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지금 뭔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 다음에 데이터 민주화,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상당히 좀 개념적인 말입니다. 엔지니어링은 뭐 쉽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데이터를 뭐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뭐 내부든 외부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수집만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그 활용을 하려면 연결, 뭐 엔드 투 엔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공정, 품질,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야지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IoT 데이터다 보니까 공장은 데이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막 이게 좀 이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정제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려면은 뭐 MES라든지 QMS라든지 ERP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술적인 파트가 되겠고,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거버닝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가비지 데이터가 그냥 많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뢰성 있게 하려 그러면 변화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자가 또 분석이 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지 거버넌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결국 누구나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입니다. 결국 IT 도움 없이 데이터를 손쉽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일반 현업도 뭐 AI에 좀 뭐 모델링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분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제조 현장에서 왜 필요하냐, 중요성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뭐 같은 개념입니다. 공장은 설비 중심의 공정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공장이 있죠. 그 물리적인 공장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설비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센서로부터 나오고, 물론 사용자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정제하고 분석할 수 있고 또 보여지게 하고 하는 것을 갖추는 게 바로 디지털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를 디지털화된 공장,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라 공정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데이터만으로 공장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걸 또 개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전환, 공장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중요한 물리적 공장을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뭐 1번서부터 2번, 3번 해서 데이터를 뭐 이 분석해서 실제 현장에 반영하는 것까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바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조 그 산업에 어떤 데이터 분석하려는데 한계는 뭘까 하는 거죠.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분석가를 두기도 하고 또 기존 인력들을 또 교육을 해서 분석가를 육성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공장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뭐 사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장 현장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그 산업용 PC에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별로 뭐 생산 1팀, 생산 2팀, 생산 기술팀, 뭐 IT팀 전부 다 다른 시스템을 관리를 합니다. 자기만 보는 시스템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딱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게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하는 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IoT 데이터 활용의 부분입니다. IoT 데이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연속 공정, 뭐 정유, 석유화학, 뭐 이런 뭐 철강, 제철 이런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안, RTDB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만 센서를 상당히 많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데이터의 수집 주기입니다. 센서가 많아지게 되면 연속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밀리세컨드 데이터까지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면 공장에서는 1초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네트워크 문제라나 기술적 문제 또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0초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1분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쩜 뭐 1년치 데이터만 또 가지고 있다가 또 클리어 한 다음에 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분석관은 뭐냐면은 이런 최소 초당 데이터에 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마트를 구청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 모델 만든 거를 만들고 이제 현장 적용을 하려다 보니 모델 만들 때는 뭐냐면 데이터를 정제를 합니다. 데이터 뭐 결측치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마트를 잘 정제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 정제한 데이터를 한 모델링이고, 그 모델을 현장 적용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여전히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모델은 엉뚱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현장과 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 간의 미스매치, 이런 것 때문에 현장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 현장 적용하는 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데이터가 뭐냐면은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뭐 RTDB, 그 다음에 뭐 MES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RDB, 그다음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마트, 이런 부분들이 다 별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구성원, 공장의 운영자, 관리자, 그 다음에 심지어 CEO까지 하나의 단일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뭐 중간에 뭔가 서머리 한다든지 아니 뭔가 뭐 일배치를 돌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초당 데이터 막 들어오는 그 데이터로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그렇게 되면 현장 적용이 바로 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현장 적용하는 부분이 단일화된 그 데이터 저장소에서 또 그걸로 모델링한 결과로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미 가비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적용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죠. 바로 이 역할이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트머신입니다. 사이트머신은 이제 미국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 솔루션이 하는 역할은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공장 현장하고 설비나 센서, 그 다음에 뭐 이런 RTDB, 그 다음에 MES, 뭐 ERP, 뭐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하고 연결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해야 되겠죠. 보통 ET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ETL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무지무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된 걸로 해서 요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빌드해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된 올인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핵심 기능,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모델링된 걸로 정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전 정의된 제조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팩토리, 머신, 사이클, 파트, 다운타임, 이게 이제 이 솔루션이 가진 독특한 데이터 모델이 되겠고, 이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구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KPI를 보여준다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분석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분석 시각화 차트 보면 되네, 그 다음에 뭐 대시보드나 이런 거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천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온 거고 그게 다 단일화된 시스템에서 보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가치 맵이 되겠고, 가치 맵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성, 변화, 원인, 유축, 예측 뭐 이런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별로 어떤 그 KPI들을 수율, 품질, 비용, 유연성 이런 걸 두고서 이 맵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 추론 기법,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점진적으로 공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유스 케이스를 많이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 틀을 가지고서 그 유스 케이스를 채워나간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각 공장별로 이 맵에서 단계별로 가면서 이런 유스 케이스를 쌓아나가고 축적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지속적인 혁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서 했던 유스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미국의 이제 2위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다운타임 부분인데, 다운타임이 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쉿 브레이크, 결국 이제 지절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가 이제 롤에 이제 감기겠죠. 중간에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스도 로스지만 공장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그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좀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뭐 프로세스라든지 생산과 관련된 거, 다운타임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또 시간축으로 동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아내서 작업자한테 추천값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쉿 브레이크를 한 20% 절감을 했고, 이게 연간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품질 안정화 관련된 설비 레시피입니다. 결국 설비 레시피라고 하는 건 설비의 설정값, 어떤 제품이 들어왔을 때 설비들의 설정값들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SOP라고 해서 공장에서는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량이 굉장히 품질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 평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평량에 그 관계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빅데이터 분석, 밑에 그림 보시면 3년치 데이터를 아주 굉장히 이제 RTDB에 있는 3년치 데이터를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모델링한 거를 해서 공장 운영자한테 추천값, 과거 3년치 때를 봤더니 이런 제품의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정값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레코멘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 AI가 한 레코멘드 값이 있고 작업자가 설정하는 값이 있고 또 표준이 있고 이걸 레코멘드 값을 했더니 괜찮아지는 거죠, 품질이. 그래서 이제 현장 적용하고 자동화하는 이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리포팅하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요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회사의 그 캔을 도색하는 부분에서 이제 원인이었는데 현장 작업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습도 문제인 것 같은데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검증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포함된 파운데이션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죠. 이게 뭐냐면은 습도가 75% 이상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해서 어떤 습도를 모니터링해서 라인 스피드를 증가함으로써 이 분량을 줄인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도색제 비용을 한 1, 2% 정도 절감을 했다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제약회사 몰크사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병을 만든 패키징하는 라인인데 여기에서 의 어떤 품질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공장 셋업을 하고 이제 제품이 체인지가 될 때 이때 이제 분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한 다음에 셋업 과정에서 불규칙한 사이클 타임 요것들을 일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인자값들을 추천을 함으로써 사이클 타임 최적화를 이룬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 짧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마음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